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가 지금 현재 내수, 수출 모두 침체, 복합 불황 우려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가는 7월달에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다지 물가가 제대로 내려갔다라고 못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경기 방어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기 방어가 문제가 아니라 물가가 안 잡히면 경기는 더더욱더 차갑게 얼어붙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가가 안 잡힌 다음 경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경기 방어하겠다고 지금 안 그래도 없는 재원들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가도 못 잡고 경기도 망가지는, 아마 양쪽 토끼를 전부 다 망가뜨리는 일이 아마 벌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사실상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무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운영 자체가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고승범 금융위원장, 그는 민주당 문재인의 사람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는 관료입니다.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경제만을 생각하는, 정치적인 요불리를 따지지 않는 관료였습니다. 근데 자기네 뜻대로 안 된다고 내보내버렸죠. 뭡니까? 경제적인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가 더 엉망이 되는 건 당연한 지사인 거죠. 경제부 총리?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경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경제부 총리로 있으면서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줬죠. 왜 깎아줬겠습니까? 나중에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렇게 깎아준 거잖아요. 나중에 경제부 총리 끝나고 나면 사회 이사로 가가지고 일하지 않고 연봉 5억 10억 수십억 받으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기업들에게 직원들 임금 과도하게 올리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들었을 때 딱 좋아할 만한 그런 발언들만 하죠. 게다가 부자들, 종부세 내야 되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 세금도 깎아주는데 최우선에 일선에 나서서 움직이죠. 물가를 제대로 잡습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칩니까? 아니죠. 그저 대기업들 입맛대로 대기업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그들이 땅 짓고 헤엄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적인 것들만 눈에 불을 켜고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죠.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물가 때문에 혹은 감당 못할 비 때문에 뛰어내리고 쓰러지고 아비규환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냥 희생을 강요한다. 좀 더 너희들이 움직여야 된다. 더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밖에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8월 25일 날 금리 0.25% 올렸습니다. 그들이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걸 모를까요?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내버려둔 거죠. 왜? 경기 방어하겠다는 이름 하에 물가를 내팽개쳤다라는 거죠. 보통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데는 물가가 얼마 이상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게끔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끔 그냥 역사의 역적이 되겠다라고 작정한 거죠. 말로는 원달러 환율 문제없다. 자기 IMF세 왔고 외환 보이고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믿는 국민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술 처먹고 칼출근 칼퇴근하고 출근한다고 지랄뺑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경제가 지금 매우 암울하고 매우 우울한 상황인 거죠. 매우 심각하죠. 근데 그런 것들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쓰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요새는 뉴스 같은 거 찾아봐도 좀 부정적인 뉴스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언론 통제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더 심한 거죠. 지금은 정말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주저앉을 거다는 얘기도 많고, 부채 폭탄이 터진다는 얘기도 많고, 한국은행의 신용등급이, 한국은행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한 나라 자체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매우 암울하고 매우 우울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 7% 아니면 8% 이렇게 되다가 내년 되면요 그냥 10% 되고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들 대출이자 15% 18% 내는 것도 일도 아니죠. 게다가 지금 현재 금리 최상단 20%로 되어 있는 것들 이것도 풀어주라고 또 지금의 윤석열 정부 아래서 난리죠. 왜? 대기업들 재벌들 중금리 금융시장에 진출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게끔 여건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미 카카오뱅크나 토스나 이런
곳들, 그리고 뭐 쿠팡조차도 이제 금융 쪽에 진출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빚지고 무너지고 하면은 소액대출하는 중금리, 중고금리로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들을 먹잇감 삼아가지고 하겠다라는 개수작인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닥칠 일입니다. 1997년에 IMF는 기업의 문제에서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괜찮았죠. 주변 여건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름 기회의 땅이 한국 바로 옆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가스관 잠근다 그러고 유럽을 지금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내수의 홍다발 그 부동산 거품 붕괴가 지금 목전에 있는 상태고 러시아는 지금 이제 전쟁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자기들이 힘든 것보다 더 감내할 거니까 유럽이나 미국을 향해서 이제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고 한국은 여기저기 둘러봐도 기댈 데가 없죠. 중국발 경제 위기가 터져서 한국이 같이 쓰러질지도 모르고 한국은 중국을 통해서 그동안 경제 수출을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이제 그런 걸 기대하기도 어렵고 중국에서 싸게 들어오던 물건들도 더 이상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죠. 이번 시즌에 IMF 시즌2가 벌어질 때는 가계부채가 내간이고 그 충격이 좀 길게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 1997년, 98년에야 아무래도 한국의 나름의 성장 동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없습니다. 가게는 가게대로 부채 천지, 기업은 기업대로 부채, 정부대로 부채, 어느 곳 하나 나을 곳이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대규모 대량 경매와 파산과 몰락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철저하게 삶을 지켜나간다라는 것 말고는 기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원가가 올라서 이제 물가가 눈에 보일 정도로 천정부지를 치솟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반찬가게 갔더니 반찬가게 이제 조그만한 이제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제 한 팩에 반찬을 담아서 이렇게 주는데요. 4,500원. 제일 싼 게 4,500원? 아니면 5,000원이에요. 반찬 두 가지 샀더니 그냥 만원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이제 겁나서 반찬 못 사먹겠는 거죠. 이것만 그렇습니까? 김치 하나 사면 김치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만원이에요. 이래저래. 외식도 안 삽니다. 짬뽕 이제 9,000원, 짬뽕 9,000원. 짬뽕 9,000원이고요. 짜장면 그나마 6,000원인데 저 좀 지나면 7,000원, 8,000원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꽃배기 아니고 그냥 보통 사이즈로요. 이제 더 힘든 거죠, 살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물가 올라가는 게 팍팍 보이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제자리 걸음이고 하면 결국에는 쓸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드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올해, 내년, 내후년 최소 몇 년간은 이 고물가를 계속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삶이 괜찮겠습니까? 점점 더 걱정스러운 거죠. 이제는 직장에서 잘리면 죽는 겁니다.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최대한 무조건 자리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물가 오르는데 직장까지 사라지면 난리 나는 거죠. IMF 때 은행도 망했습니다. 앞으로 큰 기업들도 대거 무너질 겁니다.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 지키고 직장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안정을 장담해주는 길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